의사당 1번 출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대선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자, 이재명 후보가 서울 광화문이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또 이준석 후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그 위치, 장소 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뭐 빛의 혁명이란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다수 국민들의 불안인데 그 내란을 이제 종식시키겠다.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을 하는 그런 장소 선정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시장에 가서 뭐 현장의 목소리 생생하게 듣겠다.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단지 뭐 관련한 그 산업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각각의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 이 장소 또 여기서 첫 메시지 여론 관심이 크니까요. 이거는 함께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면 된다. 또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뭐 결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후보별로 특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님?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이런 그 관심이 그 임기 그러니까 뭐 각자 이제 정치인으로 그 의정 활동하면서 계속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네. 왜 항상 이런 선거철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각자 뭐 의지를 밝히는 건 좋다고 보고요. 네. 이게 꼭 그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 생각만큼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아, 어떤 후보든지 간에 어떤 후보든지. 생각을 좀 유지해라. 맞습니다. 이때만 잠깐 그러고 말이야. 예. 이 말이네요. 그래서 그냥 네. 이제 떨어지고 나면 또 막 그냥 막 흔들기만 하고 네. 막 그냥 국정 운영을 막 방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모든 후보 3명 후보 다 네. 예, 그 결과 그 본인들의 각자의 이야기에 맞춰서 실제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아. 예, 그런 생각입니다. 끝까지 행동으로 보여달라. 네. 선거 운동할 때만 보이지 말고 네. 그 말씀 주셨는데, 아, 우리 황희두 이사도 선거 운동 무슨 직책을 맡으셨습니까? 제가 큰 틀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게임 e스포츠 영역 하나에서 네. 이제 게임 위원장 그 강유정 의원님과 아.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전략 자문단의 부단장에 네. 그 부단장을 맡게 됐고 거기 이제 오창석 평론가랑 이제 신용환 교수님이 같이 부단장으로 있습니다. 뭔가 뭐 느낌이 비슷비슷하네요. 신용환 그 교수님 네네네.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단장이 이제 뭐 최재성, 최재천, 이철이 야. 그분들이 이제 단장으로 계시고 아하.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디지털 그 네거티브 대응을 계속 그 6년째 주장을 해온 만큼 네. 지금 특히 뭐 내란 국면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이따가 또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 온 오프라인의 각종 그 공작 그게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지금 물리적 테러 위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테러 대응 TF도 꾸려질 정도로 네. 상황이 지금 심각하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저는 이제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윤석열 내란 그리고 사법 그 내란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사이버 내란으로 저들이 총력전을 벌이려는 것 같아서 그런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란 잔당 선거 공작 저지단도 꾸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 군, 경찰 그 각각 상징하는 정치인 이들이 모여서 저들의 그 움직임을 그 예측하고 또 일부는 그 제보 받고 그걸 이제 또 폭로도 하고 그러면서 저들을 지금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차원에서 저도 그 디지털 네거티브 대응, 사이버 내란 대응을 좀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또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직전의 여론조사를 좀 짧게 소개해드리면 삼자
가상 대결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52.1%, 김문수 후보가 31.1%, 이준석 후보가 6.3% 포인트 정도 지지율을 보였어요. 뭐 이재명 후보가 좀 대세론을 갖고 있는데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좀 쫓아오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선거라는 네. 게 짧은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긴 했지만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워낙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님의 그 최종 득표율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뭐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있지 한 60% 정도를 넘어서 60%가 예, 넘는다고요? 넘어서 물론 이제 넘는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돼서 내란 종식이라는 게 사실 뭐를 하더라도 계속 지금 뭐 반대를 하고 심지어 윤 어게인을 외치고 네. 뭐 이런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는 거는 당장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짜 그만큼 압도적인 시민들이 저 윤석열 세력들을 심판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란 잔당을 청산해야 된다. 여기 이제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60%를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고 특히 그 TK 지역 우리 박준 변호사님께도 관심 예. 많으실 텐데 대구 경북이요. 예, 대구 경북 쪽이 이제 한 30%를 넘냐 뭐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실제로 21일 남았고 사전 투표로 따지면 좀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막 2주, 3주면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네. 이 선거판을 흔들 최대 변수 아니 관전 포인트 이런 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까요? 일단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오프라인에서의 각종 공작들 아. 이걸 어떻게 막아갈 것인가. 또 본인 역할이시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예. 온라인 쪽으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지금 그 지지자분들도 자발적인 거리두기 하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어적 차원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진짜 망언집이 또 나왔잖아요. 네. 신속 대응단에서 그걸 공개를 했고 그거 말고도 지금 입만 열면은 막 사고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최혜병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그게 사실 윤석열 진작에 그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까지 갔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질 텐데 요게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또 연결이 될 것이냐. 아. 국힘당에 그럼 다른 정치인들도 이거를 같이 쉴드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뭐 사실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해킹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진짜 그걸 보면서 예. 아니 뭐 물론 이제 저도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원래 처음에 몇 번 그냥 얘기를 했으면 넘어가려 했는데 많은 언론이 이제 그 이준석에게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다는 식으로 이걸 띄워주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과연 이게 이준석 후보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조롱하는 거 아니냐? 언제 노무현 대통령이 강자 옆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뭐 기득권 옆에서 그 꿀 쪽쪽 빨다가 필요 없어진 버리고 무슨 최저임금 차등제 같은 얘기를 하신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약자 소수자를 그렇게 조롱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네. 자꾸 언론이 이런 걸 그 다루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게 과연 이준석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국민의힘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내부 진통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김용태 최연소 초선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나가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색 좀 맞추기다 이거는. 젊은 그 사람 하나 이렇게 데려와서 예. 앉힌 거 아니냐는 얘기가 사실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뭘 했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탄핵에 대해서 네. 대놓고 막 그 찬성을 하고 진짜 이 내란 국면을 빨리 종식시키자 우리 자체적으로 막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 원래는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한 초창기에 좀 주목을 받다가 그 이후에 사실 그 내란 국면에서 민낯이 다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그냥 나이만 젊다고 앉혀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수아비로 이렇게 앉혀놓고 김문수 후보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라 봅니다. 한마디로 폭탄을 끌어안는 대가를 치를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폭탄을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본인들이 이제 실컷 뭐 저
전광훈, 소년보 네.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나 아니면 이제 윤어게인 세력들이랑 같이 한 몸으로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청구서가 이제 날아올 때가 된 거죠. 네. 조기 대선 이제 3주도 안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계속 묻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살짝 사과하는 뉘앙스를 보이니까 바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갤러리들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어떻게 윤석열을 버리냐고. 아. 이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결국은 사실은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윤석열을 좀 떨쳐내야 되는데 뭐 파면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내란 때문에. 근데 결국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승필 부대변인 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지금 얘기 좀 나누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황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초선 의원을 하긴 했지만 끝까지 여진이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네.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메시지 내고. 그러니까 이제 네. 국민의힘은 방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 윤석열을 절연하는가에 따라서 이 딜레마에 빠진 건데 네. 이게 이제 지지층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지층보다 더 앞서 있는 게 뭐냐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네. 어쨌든 간에 한동훈의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김문수의 마음이 있는데 한동훈도 선결 조건 3가지를 내걸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뭐 윤석열 그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 10번에 출당하고 제명시키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 3번째가 조금 속이 좁습니다. 그게 뭐냐? 단일화 약속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사과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야 단일화 약속 네가 안 했으면 내가 1등이야. 그 마음을 한동훈이 우회적으로 말을 한 건데 이 네. 김문수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매우 심한데 결국에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탄핵 변론 과정에서 탄핵의 강을 지금 건너라. 옹호하지 말아라. 너희들 좀만 있으면 또 후회하고 그때 가서 사과하면 늦는다라고 경고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좀 결과론적 얘기긴 한데 지기현 부장에 의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나와 있는 저 모습 이게 국민의힘한테는 좀 안 좋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최악이죠. 아. 그새를 못 참고 또 SNS에 글 썼죠? 글 쓰고 전환길 뉴스에서 뭐가 자랑스럽다고 단독이라고 그걸 또 걸고 예. 심지어 이제 전환길 씨도 민심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진 게 그 국민의힘 새벽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고 그 전환길 뉴스를 보는 구독자들도 지금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부대변인 말씀 주셨듯이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뭐 각종의 뭐 권력 다툼이 됐든 혹은 뭐 어떤 돈 때문이 됐든 자기들끼리 이제 이권을 찾아서 또 움직이는 그 시간이 왔다는 거고 네. 중요한 게 이제 조기 대선 3주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요즘 유튜브 방송에 맛이 들렸는지 이런 데뷔를 꿈꾸고 있는 건지 방송을 키고 이제 막 이상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원 가입해달라.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사실 당권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는 다 나오고 있는데다가 이제 막 비판을 받는 거죠. 왜 근데 이렇게 안 돕냐? 선대위에 왜 참여 안 하냐 하니까 홍준표 캠프도 열심히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란 겁니다. 자, 국민의힘 사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빅텐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빅텐트는 뭐 거의 무너진 것 같아요. 이낙연 고문은 뭐 출마 안 한다고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완주하겠다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결국은 빅텐트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빅텐트가 네.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뭐 이준석과의 그런 빅텐트가 아니라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이런 게 아니라 예. 정광훈, 황교안 아이고, 관련된 잠깐만요. 누구요? 네. 정광훈과 황교안. 황교안은 뭐 분석 네. 이렇게 나오긴 한데. 정광훈의 자유통일라도 후보를 냈더라고요. 아, 6번인가? 구주와 네, 그건가요? 그러니까 네. 여기랑 해서 이제 그 구구 빅텐트가 열릴 것이다. 구구 빅텐트. 아니 김문수 후보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입당했어요. 이분 자유통일당 초대 당 대표예요. 아. 그리고 정광훈 씨 그 뭐 예배에 참석하면서 방역 수치도 아마 어기고 그랬을걸요. 그래서 예. 과태료가도 내고 그래서 사이가 끈끈합니다 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는 극우 빅텐트를 칠 것이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지금 궁금한 게 아니라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거의
손앞에 눈앞에 왔다라고 보고 오히려 2위 싸움이 재밌을 것이다. 2위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2시 반에 공고 내고 1시간만 공고받고 이거 회사에 취업 공고였으면 감옥 갈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찬반 투표에서도 당원들이 반대를 해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여파가 엄청 커서 이재명 이준석 어깨에 지금 뽕이 들어갔습니다. 아하. 나 이제 2등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래서 보수의 적임자를 내세우면서 2등 싸움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과 관련된 우리가 생각했던 빅텐트는 없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가 네. 완주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돈 네.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그동안 머리를 쓰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김문수 후보랑 손을 잡는 그림으로 가면 네. 이제 그 본인이 계속해서 쌓아온 서사가 또 무너진 상황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이제 합친다고 해도 이게 뭐 이기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생색도 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계속 그 자기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그런 소위 어그로들을 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어제 보니까 이제 뭐 경찰 추산 뭐 100만 명이 출정식에 참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지금 띄워지고 있던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론 물론 이제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100만 명이 지금 거기에 옵니까? 갈 수가 100만 명 정도면 제가 어제 그러면은 그 앞에 지나갔습니다. 창원 시민 다 창원 맞죠? 우리 창원 정도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러면 용인 시민 다 모였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한 1억 명이 모인 겁니다. 그 기준대로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자꾸 보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리쇼어링이라 그러면서 막 네. 엄청나게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도 그냥 최저임금 아래로 그냥 그 현지 임금 수준으로 그냥 데려와서 쓰자. 이게 어떻게 리쇼어링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김문수 후보랑 좀 다른 척하는, 그러니까 좀 나이는 젊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젊은 것이냐? 그럼 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 2등 싸움이 치열하긴 하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둘 다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비슷비슷할 네. 것이다. 자, 막 10% 넘어가면 선거비 절반이 이제 보존이 되고요. 15%가 넘어가면 다 받습니다. 아마 그게 포인트들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재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이 SNS 글들은 많이 쓰더만 법정 들어갈 때 또 뭐 질문하니까 또 뭐 답은 또 안 하더라고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면. 본인도 양심이 있는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점은 뭐냐면 네. 아니,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자꾸 경호원이 맞아요. 옆에서 막 기자의 어깨를 막 당기는 거예요. 저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저게 아니, 다 기자한 거 알잖아요. 뭐 그럼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자기가 뭔데 예. 기자는 본인들 입으로 제1호 국민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처음 마주하는 국민이 기자라고 했는데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거 하라고 지금 걸어가게 한 거예요. 지하 주차장 이용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호원이 뭐를 본인이 안다고 무슨 위협을 가한다고 저것을 저런 거 보면서 정말 끝까지 망실살이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말씀 주셨듯이 네. 뭐 이건 답이 없고요. 이 자체가 이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 굉장히 멘붕이 올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일종의 윤석열의 양심이라기보다는 네. 그 SNS에 본인이 그 정도 필력이 나올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누군가가 써준 여러 가지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네. 그 정도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역량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역량을 갖고 있다 보이진 않아서 이제 본인이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자체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선 왜 민주당을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이게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SNS 메시지를 보면서 다들 하는 말이 한덕수 전 총리 뒤에는 윤석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김문수를 또 지지한다 이렇게 바꿔버려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방금도 확인을 했거든요. 네. 아직도 지우지 않고 수정도 안 돼 있더라고요. 뭐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그거가 그러니까 이것은 한덕수가 단일화 후보가 될 거라는 전제 하에 글을 쓴 거죠. 근데 김문수로 갑자기 이게 일이 뜻대로 안 풀려가지고 하니까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거 못 고쳤네요. 못 고친 김문수가 거죠. 있으니까 거기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야. 제대로 된 스텝들을 옛날에도 제대로 된 스텝 아니었지만 예. 이런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난 거고 그러면 보통 이런 건 지적되면 또 금방 또 지우는데 네.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네, 안 바꿨어요 지금까지. 네.
자, 보면 지금 메시지가 우리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에 득이 될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메시지 낼 때마다 보수 일각에서는 전생에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한테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 도와주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도 그러니까 네. 바로 그 SNS 보자마자 그 입 좀 다물어라 제발 좀 어떻게 정리 좀 해달라 네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네. 그게 불가능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좀 사과하는 뉘앙스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치 갤러리 여기가 원래 이제 그 내란 국면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키던 세계 갤러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김문수, 김용태 이것들은 안 된다. 네. 어떻게 윤석열 버리고 가냐 그러면서 우리 투표하지 말자 그냥 이런 얘기 한쪽에서 나오고요. 또 다른 이거군요. 쪽에서 황교안이 답이다. 황교안이요? 황교안이 무소속 나오고. 황교안. 진지하게 지금? 이제 황교안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만큼 이게 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슬쩍 이제 조기 대선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버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 세력들을 버린 김문수 후보 측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진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 메시지 때문에 혼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 윤석열을 지금 뭐 출당시켜야 된다,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고 발언을 자제시켜야 됩니다. 말을 못하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한 10만 표씩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윤석열이 민주당 선대본부장 아니냐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인데 황교안을 민다? 어차피 부정선거 빅텐트네요 거기가 생각해보니까. 부정선거요. 부정선거 의혹 빅텐트. 예. 자, 부정선거 이번에 황교안 후보도 지금 등록을 했으니까 네. 이번에도 부정선거 얘기를 좀 할까요?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진지하게?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원래 이제 그래서 미국 정치 갤러리 이런 데서의 그 얘기는 뭐였냐면 미국 정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오면 네. 곧 윤석열은 이제 돌아온다. 그럼 저 여기로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취임 전에 예. 그때부터 이제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트럼프만 이제 취임하면은 저 이재명 민주당 끝났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안 끝났거든요. 그 이제 새로운 그 먹잇감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들은 어쨌든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하면서 김문수 이 지금 후보와 그 주변인들이 윤석열 버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그냥 일부 커뮤니티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유튜버들이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또 그쵸. 윤석열 편이 맞나요? 윤석열 편을 사실 속마음은 모르지만 아하. 윤석열 편을 들면서 어떻게 지금 저런 식으로 배신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막 뭐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노리는 유튜버들이 또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 자기들끼리 지금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양양자 선대위원장은 이제 끊어야 된다. 또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불법 계엄이다 사과하자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3대 요구가 네. 김문수 후보가 받을지 말지 네. 그게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네요. 받았다가 저쪽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네요. 네, 우리 뭐 앵커께서도 네. 잘 아시겠지만 선거하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 원내 대표는 실질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후보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그리고 어쩌다 좀 정책 파트라든지 아니면 네거티브 대응단, 네. 아니면 TV 토론 대응단 뭐 이런 데가 좋아하지. 당 대표, 원내 대표는 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렇죠. 김용태가 멀쩡한 비대위원장일 때도 그런 얘기 해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걸 먹어줄까 안 먹어줄까인데 지금 이 선거판 한 가운데서 뜬금없이 정치개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개혁을 하고 나서 선거에 나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용태도 본인이 비대위원장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쉽지 그러다 않았겠죠.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 김문수가 너는 그 얘기 좀 해라. 나는 또 내 길 갈란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절대 그것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선 끝날 때까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하고 관계를 정리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한 보시는 듯 거예요? 안 한 듯. 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쪽 가면 아이고 네. 이도 아이고 정리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상황상. 사실 지금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네. 일이 전 없다고 보지만 진짜 정리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보고 와 김문수가 이제 드디어 정리했구나. 국민의힘이 달라지겠구나 생각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야 그럼 이거라도 일단 갖고 가야 된다. 왜냐면 핵심은 이번 대선이 아니라 네. 당권 싸움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당 지금 이제 DNA를 완전히 정광훈 당으로 만들고 막 황교안 당으로
만들려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윤석열 저걸 쉽게 못 끊는다. 그걸 끊어내면 이제 사실 또 이제 한동훈 씨라든지 뭐 네. 이준석 씨라든지 여기서 또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봅니다. 아이, 이렇게 선거하려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와 있고 끊지도 못하고 유튜버들도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인터넷 매체들도 있고 네. 결국 김문수 후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쭉 가야 된다 이렇게. 아니 이 가야 사람들은 되네요. 이번에 우리가 그 새벽에 있었던 예. 23시간의 후보 교체 쿠데타를 보면서 확실히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네. 아니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일화를 저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새벽에 후보 교체 저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당권 우선주의라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도 겉으로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래서는 어떻게 당권을 장악할까 정광훈 선생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 뭐 권성동이 뭐 권영세 너희들 나 몰아내고 지금 후보 교체하고 한덕수 세워가지고 너희들 당권 먹으려고 했지? 쉽게 안 될 거야. 이제 네. 내가 할 거야. 당무 우선권 나한테 있다.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짤 겁니다. 네. 그 뭐 지금 말씀대로 단일화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일각에서는 뭔가 다른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위협 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그 실제로 지금 제보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 만큼 그 우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 그래서 막 보면은 그 테러 대응 TF부터 네.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도 비상한 각오로 이거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의 공작을 하는 방법.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온라인 파트에서 이 사이버 그 내란을 막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지금 제보도 받고 또 추적을 하면서 일부 그 봉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분위기가 또 보이더라고. 뭐냐면 국민의힘에다가 네. 아니 이 당내 쿠데타가 말이 되냐, 그것도 새벽 쿠데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이제 그 훈수인지 뭐 비판인지 뭐 조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DNA적으로 그런 거에 다 맨날 여태까지 그런 역사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거기에 대고 뭐 민주주의가 어쩌고저쩌고 한들 씨알이나 먹히겠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저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답이다. 이런 얘기가 전 맞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선거 끝날 때까지 그런 안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두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